예, 1학년 안녕하세요. 8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1차시 시작 전에 우리가 교재들 활용을 8주차부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주차에는 교재들 아마 교재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들 워딩해서 보여주고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풀이하는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회계 원리 수업과 원리, 그 다음에 제과목 전표 회계 실무,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을 학습한 뒤에 우리가 회계 관리 2급을 여름방학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름방학 3주차의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시험들이 연기가 되고 있죠. 연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 시험을 충분히 응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 시험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연기되더라도 9월 초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을 치고 나면 회계관리 2급을 따고 나면은 2학기에 와서 2학기에 오시면 우리가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T 1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또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학년과 함께 TAT 2급이나 전산 세무 2급 특강을 개설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회계를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 원리나 전표 회계 실무를 배우시면 회계관리 2급을 따시면 이게 이론 시험입니다. 이 이론 시험을 듣고 나면 2학기 때 이런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회계관리 1급 혹은 지금 신입생 중에도 지금 전산세무 2급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더더더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학생들은 회계관리 1급이나 재경관리사로 공부하신다면 이 재학 중에 따신다면은 나중에 세무사나 특히 재경관리사는 세무사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내는 걸 풀이하시는 걸 보면 이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부터는 난이도를 수준을 조금씩 높여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놈을 배웠습니다. 이 유가증권은 채무증권, 발행자 입장에서 채무가 되는 것이 있었고,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즉, 발행자 입장에서 국채, 공채,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가 되는 게 있었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됩니다.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분증권, 발행자 입장에서 채무가 되는 것을 채무증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상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뭐한 사람요? 네,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취득한 사람.
그러면 이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인데 취득한 사람은, 발행한 사람은 채무가 되고 부채가 되고 자본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현금으로 받든지. 자, 국채, 공채,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교재에 국채, 공채, 사채가 나와 있죠, 그죠? 액면가가 있고 이자 지급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을 거, 이자율이 있을 것이고 지급 장소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만기일에 액면가액 만침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 자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영에 참가할 수도 있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주식의 시세가 오르면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 국채, 공채, 사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어떻게 하겠다?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단기간에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간 가지고 있으며 판매는 할 수 있는데 판매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자나 혹은 배당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또 국채, 공채, 사채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만기 보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판매할 수도 있고 장기간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죠. 각자가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시면 일시적인 자금 활용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 활용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을 위하여 시장성 있는 국채, 공채, 사채,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거의 정의입니다. 아주 옛날 회계 배울 때 유가증권으로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단기 매매 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자금 활용과 시장성이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단기간 보유하겠다는 목적이지만 단기간 보유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 보유 목적이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자, 유가증권인데 이거는 옛날 계정 분류고 단기 자, 따라합니다. 매매 정권이 됩니다. 단기 매매 정권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잠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게 조금씩 올라가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습을 할 때 실제로 복습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복습이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보다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복습할 때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면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를 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국공사주 따라하고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중에 우리가 서 있는 범위가 지금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 정권에 서 있습니다. 단기 매매 정권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 일시적 단기 자금 운용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정권의 취득 시 회계 처리를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거래 비용은 취득 시에 우리가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거래 비용은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증권회사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수수료를 주면 어떻게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관리 2급, FAT 2급, FAT 1급,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취득 원가주의라 해서 이 대부분의 자산, 모든 자산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매입가액에서 매입에 들어가는 매입제 비용을 포함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제 부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단기 매매 정권이 아니고 유가 정권을 다른 형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 가능 정권이 있고 만기 보유 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취득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 정권은 취득 당시에 거래 비용은 뭐로? 수수료로 취득합니다. 내가 주식 한 주를 500원에 취득하면서 자, 우리가 100원 너무 큽니까? 10원을 증권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얼마 지급했습니까? 510원 지급했죠. 자, 단기 매매 정권으로 처리한다면 차변에 단기 매매 정권 500원, 나머지 10원은 차변의 비용으로 지급 수수료나 혹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요. 자, 나머지는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는 종목별로 동일한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실제로 내가 A라는 주식을 100원과 2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100원, 200원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100원과 200원으로 취득했다면 한 주씩 취득했다면 요거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두 주로 나눈다면 150원이 되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목별로. 그러나 국채, 공채, 사채와 같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기록을 해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취득한 경우는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하면 100원에서 200원짜리가 들어오면 얼마가 됩니까? 평균이 150원이죠. 다시 300원이 들어오면 100원, 150원짜리와 300원짜리를 다시 평균을 내죠. 평균을 내면 450원에 몇 주가 됩니까? 3주가 되죠. 한 주, 두 주, 3주가 되니까.
이 150원짜리 두 주 있고 400원짜리 한 주 있으면 100 얼마입니까? 450원 한 주 샀다면 아니지 150원이고 두 주고 한 주를 샀으면 450원에 세 주가 되네 그죠? 150원 곱하기 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해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게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 기말까지 있다가 요걸 그대로 다 평균을 냅니다. 얼마입니까? 200원, 500원, 600원이네요. 600원 나누기 3 하면 얼마? 200원이죠. 그죠? 뭔가 틀렸다 우리. 세도 한번 봅시다. 세도 한번 봅시다. 자, 100원과 한 주 100원 들어오고 또다시 100원에 들어 200원에 들었다고 봅시다. 200원에 들었습니다. 한 주가. 그 다음에 이 두 주들 평균 내면 두 주 곱하기 3분의 300을 두 주도 나누면 150원이죠. 150원이 두 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300원짜리가 한 주에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150원짜리 두 주니까 300원 플러스 한 주가 들었으니까 300원 해서 총 몇 주? 세 주니까 한 주당 200원이죠. 그래서 요 시점에 이동평균 단가는 200원이 됩니다. 물론 제가 문제를 이상하게 냈는데 총평균을 하더라도 똑같죠? 총평균을 하더라도 똑같게 됩니다. 자, 한꺼번에 기말 시점에 기다려서 한꺼번에 평균을 내는 게 총평균법. 그 다음에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게 이동평균법인데 요거는 재고자산 배울 때 다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 한번 개념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취득 당시의 가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치 내가 현금으로 줬다면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현금으로 안 주고 어떤 다른 뭐 물건과 바꾸었다. 그러면 이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이 있겠죠. 이 시장 가격으로 처리하든가 이것도 없다면 공정가액으로 추정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보통은 현금으로 돈 준 만큼 차변의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현금으로 안 주고 뭐 했다? 뭐 건물을 줬다. 이렇게 되면 이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5분 정도 복습을 하시고 디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정권의 기말 또는 처분 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수업 시간에는 회계 기간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일 시점에 우리가 이 기말의 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회계학에서 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인가? 즉 금액이 얼마인가로 이야기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 1,000원 주고 샀는데 중간에 가격이 등락을 하겠죠. 그리고 기말 시점에 1,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500원의 자산이 증가된 거죠. 1,000원이었다가 이게 800원이 되었다. 그러면 200원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 기말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라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정가액이라면은 거래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되는 가격
정도로 생각을 해 두세요. 그러면 거래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되는 가격, 시장 가격.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증권회사 같으면 시가가 매일매일 나오죠. 그죠? 이걸 그대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치들 공정 가격 중에 하나가 시장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익으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으면 단기 매매 정권,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단기 매매 정권 자산이 500원 증가했고, 자, 이때는 이익을 봤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얼마요? 예, 500원입니다. 자, 요거의 경우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단기 매매 정권 200원, 차변에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 200원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오늘 수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총액평가가 원칙이나 즉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고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별도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익을 상계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 작성이든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재무상태표에서 총액주의라는 것을 씁니다. 총액주의다 해서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총액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과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주의인데 중요성이 없다면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답이 단기 매매정권 평가손실 200원,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500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얼마요? 네, 200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자, 다시 앞에 거 복습하고 처분시 한번 다시 볼게요. 취득 시 어떻게 처리했다? 거래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아까 거 만약에 내가 5,000원 주고 취득하는데 수수료 비용을 100원을 지출했다. 자, 그러면 뭐로 한다?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죠? 대변의 현금 5,1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평가시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00원짜리가 6,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단기 매매정권 1,000원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1,000원으로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게 4,500원이 되었다. 그러면 단기 매매정권이 500원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 500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뭔가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단기 매매정권 자산입니다. 증가 차병 감소 대배입니다.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취득시 맞죠? 기초잔액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잔액 오는 거 맞죠? 뭐가 틀렸습니까?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은 대변에 오죠.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죠? 뭐가 틀렸다? 단기 매매정권 평가
손실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이익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가 오죠. 그죠? 자, 이제 처분시들 한번 볼게요. 처분시들. 자, 이 6,000원짜리를 6,000원이 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5,800원에 팔아볼까요? 6,000원짜리를 6,000원을 팔았습니다. 내가 파는데 5,800원에 팔면서 파는데 수수료 비용을 100원 줬다고 보이시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이상 얼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5,700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단기매매정권 처분 손실은 얼마가 된다? 300원이 된다. 즉 매각 수수료는 처분 이익은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빼주면 되겠죠. 손실이 있다면 여기서 자기가 200원 손실 받는데 비용이 더 100원 더 발생하니까 어떻게 된다? 300원이 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시는 대변에 오게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유가증권에서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도 나중에 합쳐서 통합해서 공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학습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을 치시면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LMS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LMS를 타고 들어가서 학습을 하시고 다음번 수업 때부터는 이 동영상 주소를 클릭해 놓으시고 수업이 아니고 복습 때는 복습에서는 동영상 주소를 클릭하셔서 이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해당 동영상을 학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각이나 이런 것 뜨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중간고사는 볼 수 없겠지만 기말고사나 이럴 때 시험을 치고 보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2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